위례 신사선 사업을 강남 모노레일 사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칭이긴 하지만요. 경전철로 이루어져서 이제 모노레일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강남 안에서의 이동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녕하세요, 빌딩 처방전입니다. 여러분들, 위례 신사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GTX A 노선, B 노선, 광역철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례 신사선은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강남 빌딩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례 신사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사업 명칭은 서울 경전철 위례 신사선 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노선도에서처럼 위례 신도시에서부터 강남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이야기합니다. 노선도 보시면 11개 정거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최근에 청담 사거리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좀 계획이 변경이 된 게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총 12개 정거장이 될 예정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이 역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위례 신도시가 보이시죠? 상주 인구가 1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신도시이고요. 근데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는 게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교통편이 잘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요. 이곳에 이제 첫 번째 역이 위례역이 들어올 거고요. 이쪽 동남권 물류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두 번째 역이 신설이 될 거고요. 가락시장역에 세 번째 역, 그리고 헬리오시티 쪽으로 지금 현재 명칭은 가락시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리오시티가 이제 가락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여서 아마 예전에 그렇게 명명이 된 것 같고요. 이곳에 이제 가락시영역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탄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서 하계울역에 또 하나의 역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대치동 대장아파트, 음마아파트가 있어서 그쪽에 이제 교통 수요를 또 흡수하는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위로 올라가서 삼성역, 봉은사역, 청담역, 그리고 돌아서 이쪽에 청담 사거리역, 그리고 이쪽으로는 학동 사거리역이 들어오고요. 도산대로를 쭉 따라서 이쪽에 이제 을지병원 사거리가 있는데요. 이쪽에 을지병원역이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이쪽에 이제 신사역이 마지막 역으로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역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위례 신사선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례 신사선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위례 신도시와 송파의 교통난 해소를 하는데 주요한 목적과 역할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 신도시의 교통편이 지금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지나는 송파 라인을 계속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상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파 쪽의 교통 수요들도 위례 신사역이 좀 흡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 내에서의 이동권의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더 주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례 신사선 사업을 강남 모노레일 사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칭이긴 하지만요. 경전철로 이루어져서 이제 모노레일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강남 안에서의 이동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확대가 되는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강남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테헤란로죠. 이곳에 2호선이 지나고 있고요. 신논현부터 봉은사역까지는 봉은사로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9호선이 또 지나고 있고요. 논현역에서 청담역까지는
7호선이 이 학동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이제 도산대로가 그에 못지않은 이제 대로변인데요. 지하철이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례 신사선이 지나가게 되면 신사역에서부터 을지병원역, 학동사거리역, 청담사거리역 지나서 청담역까지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지하철역이 더 채워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동 수요를 좀 소화하는 역할도 하고, 지하철역이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도산대로 쪽에 좀 더 유동인구가 활성화되는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례 신사선이 지나는 곳에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제 생각에는 강남 쪽으로 그 영향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례 신사선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강남으로의 접근성의 확보이기 때문에, 물론 위례나 송파 쪽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들이 위례 신사선의 호재로 인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유동인구를 흡수하고 수혜를 누리는 건 강남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례 신사선이 지나는 위치에 있는 강남 내의 부동산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례 신사선이 주요하게 지나는 위치는 도산대로변, 영동대로가 되겠죠. 근데 이곳들이 사실은 지금도 지가가 높은 위치입니다. 강남이고 주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이런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더 상승의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강남에 사옥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그 매입을 알아보시는 손님분들을 보면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옥을 마련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피스를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례 신사선이 경전철이기는 하지만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승역을 상당히 많이 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개통 호재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례 신사선 한번 살펴보면서 강남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